안녕하세요. 2021년 9월 지구 상공 590km를 날아다니는 캡슐 안에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파일럿도 우주비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4명이 창밖으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주는 오랫동안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극소수, 정부가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만 가까스로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뒤에는 미국 정부 예산의 4%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주는 그만큼 비쌌고 그만큼 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민간 기업이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스페이스X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 스타트업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생명체로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우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출신도 항공우주 출신도 아닌 인터넷 기업가가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초기 결과는 실제로 처참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 팰컨 1은 2006년 첫 발사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당시 머스크의 재산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회사는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08년 네 번째 발사에서 팰컨 1이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액체 연료 로켓으로 지구 궤도에 도달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나사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약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망할 것 같던 스타트업이 미국 우주항공국의 공식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로켓 한 번 발사하는데 기존에는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렸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 비행기를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에 또 타려면 새 비행기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수십 년간 우주 산업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구조 자체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로켓을 쏘고 다시 회수하고 또 쏘는 것, 재사용 로켓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마치 총알을 쏜 다음 그 총알이 스스로 방향을 바꿔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팰컨 9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발사 후 지상으로 수직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스스로 엔진을 역분사의 속도를 줄이고 다리를 펼치고 발사대 위에 사뿐히 착지하는 장면을 본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수백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는 것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스페이스X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팰컨 9 로켓 중 일부는 무려 20번 이상 재사용됐습니다. 같은 로켓이 우주를 20번 항복한 겁니다. 발사 비용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발사 빈도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스페이스X는 96번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나흘에 한 번꼴입니다. 미국 전체 우주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혼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9월로 돌아옵니다. 민간인 4명을 태운 드래곤 캡슐 인스피레이션 4 미션입니다. 탑승자 중에는 암을 이겨낸 유료 봉사자도 있었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3일 동안 지구 상공 590km를 돌았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보다도 더 높은 고도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는 높이와 비슷합니다. 창밖으로는 완전한 구형의 지구가 보였고 어두운 우주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이 미션은 상징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 관광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 민간 우주 비행 계약은 줄을 이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합니다. 높이는 약 120m, 아파트 4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엔진 33개가 동시에 점화될 때 나오는 추력은 약 7,590톤입니다. 아폴로 시대의 세턴 V 로켓보다 2배 가까이 강합니다. 그리고 스타쉽 역시 전체가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발사 후 발사탑의 기계 팔에 잡혀 귀환하는 장면은 2024년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잡히는 것처럼 착지한 그 장면을 두고 엔지니어들은 공상과학 영화 같았다고 했습니다. 스타쉽의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도 약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도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스타쉽으로 이동하면 약 7개월이 걸립니다. 방사선도 문제고 식량도 문제고 심리적 고립도 문제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페이스X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하나씩 지워왔습니다. 민간 로켓은 불가능하다. 지웠습니다. 재사용 로켓은 불가능하다. 지웠습니다. 민간인을 우주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웠습니다.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남은 항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의 발사시설에서는 스타쉽의 다음 시험 비행을 준비하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한 조각씩 조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별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